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로보티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10만원 선을 또 돌파하게 되고, 결국 다시 또 윗꼬리에서 눌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 매물대가 제일 많은 구간이죠. 자,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기간도 길어졌고,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왜냐하면 이 로보티즈 지금 뭘 진행하고 있어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유상증자 이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이 이 로보티즈를 과연 어떻게 좀 끌고 가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었죠. 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윗꼬리 달리면서 그대로 음봉으로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해가지고 결국 유상증자 하락분을 다 많이 한 다음에도 주가가 올라갔었죠. 자, 결국 그 전 하락분까지도 많이 하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돈 써가지고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의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이미 다 털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신용도 들어왔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하락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버티고 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으로서 지금 지속적인 횡보관이 길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솔직하게 지금 로보티즈 로봇이죠. 로봇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넘게 이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맞춤형 기술력이 제일적으로 강점인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나 유니트리,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작사에 부품까지 공급하고 있으면서 지난해만 해도 출하량이 15만 개가 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이 노란 봉투법이었죠. 그런데 이 노란 봉투법 이슈 자체도 결국 이 로봇에 대한 산업 성장을 더욱더 앞당기는 수많은 요인 중에 단순히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앞으로 로봇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만큼, 자, 당장의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이 로봇 세계 4위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따져보더라도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 1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012대가 로봇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로봇에 대한 보급률 자체는 세계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더욱더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거고, 당연하게 유상증자로 줘야 되는 자금으로 뭐래요? 공장을 짓죠. 우즈베키스탄의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유상증자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우리 주주 배정 유중이잖아요. 그런 만큼 다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움직임을 더욱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지속적으로 음봉을 나오면서 외인들이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이 매도세들이 크지 않았다는 점, 기존에 들어왔던 외인들의 물량들, 적어도 이제 30만 주, 40만 주 이게 물량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물량이 풀렸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큰 물량들 나오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만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 생각하더라도 이 유상증자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털어냈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물량이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를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추가적인 개미 털기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게 되면 오늘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움직임이 외인과 동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좀 소폭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크게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개인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물량이 털려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조정을 가지고 물량을 매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 유상증자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상증자 일정이 있죠. 유상증자 일정에 맞춘 우리 주주분들이 일정 전략을 세워놓고 구간마다의 정확한 타점 잡아서 대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주주분들도 유상증자 일정에 맞춘 구간의 전략과 타점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들, 이 구간들을
전부 다 캐치해내면서 잡아내면서 자, 이 시그널 나오겠죠. 읽어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솔직하게 이 유상증자 많이 겪어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신 주주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보통 유상증자가 나오자마자 급락하죠.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이면 유상증자 한다 이런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이탈하는 개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국 로보티즈 로봇 관련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제대로 기회로 잡고 활용해보자 라는 거니까 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 우리 그럼 일정에 따른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 좀 공유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나는 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서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위에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로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일정적인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반드시 이 매수의 타점 그리고 매도의 타점이 존재하겠죠. 자, 당연하게 이런 구간들 기울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이 필요한 만큼 이 타점 구간마다도 우리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 수익들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 구간마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로보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대응해가지고 이 유상증자 자, 일정마다 우리 주주분들이 최대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전부 다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정보 또 무료로 공유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딱 한 가지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 과연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시를 보게 되면 일단 증권신고서가 나왔고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자, 1000억이란 규모가 나왔었죠. 자, 이거는 예정 발행가이죠. 그래서 74,100원이라는 금액으로 신주가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일정을 보게 되면 자, 1차 발행가가 9월 25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 지나고 나서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이 확정이 됩니다. 자, 주주 확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발행가가 9월 25일 날 산정이 될 텐데 자, 발행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자, 한 달의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의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를 산수평균 계산해요.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 이 중에 낮은 금액으로서 1차 발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이 74,100원이라는 금액보다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자, 1차 발행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로 이틀 전까지 이 주식을 보여야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주주 확정이 되면서 명부 확정이 되면서 이 신주에 대한 자, 증서로서 물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1차 발행가가 나오면서 자, 1차 발행 기준으로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하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난 참여를 안 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하면서 자, 이 로보티즈에 대한 물량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세력들의 물량들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핸들링하는 만큼 자, 권리락 이전까지의 그 주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물량들을 매집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 그 전에 물량들을 모아야지만 이 신주에 대한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죠. 자, 지금 한 주당 0.1주 그러니까 10%의 유상증자잖아요. 10%의 유상증자 1000억이니까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 뭐 대략적으로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면 10주에 신주인수권 증서서 받게 될 텐데 자, 결국 증서 수량 한도로 청약이 가능한 만큼 결국 이 증서 수량대로 신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증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게다가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큰 변동성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신주인수권 증서도 우리 주주분들이 자, 변동성이 발생할 때 자,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신주에 대한 비율도 늘 수가 있게 될 거죠. 그러면 10주만 보였던 이 증서에 대한 비중도 자, 2배에서 3배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증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도 매수 타점 잡아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신주인수권 증서가 폐지되고 나면 이 확정 발행가 산정 있죠. 이 금액이 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신주가 상장하는 금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 자, 보게 되시면 이제 1차와 2차 중에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돼요. 자, 그래서 2차 발행가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간에만 평균 주가로 1차와 동일한 할인율 20% 적용이 되는데 자, 만약에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권을 가져와서 더욱더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 1차가 더 낮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차 금액이 뭐 대략적으로 뭐 7만 5천 원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현재 주가가 뭐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 신주 물량이 7만 5천에 상장되게 되는데 13만 원 주가 형성돼 있으면 이 신주 물량들, 자, 전부 다 오버행으로서 바로 물량 튀어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청일전 과거 3거래부터 5거래까지 이 3일간의 평균 주가에다가 할인율이 40%까지 적용된 금액보다 오히려 낮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해 보면, 자, 13만 원 기준에 이제 0.6이죠. 그러면 7만 8천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7만 8천 원 금액으로 확정 발행가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 생각하더라도, 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오히려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자, 결국 유상증자는 이유가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 자금이 낮아지게 되면 이 계획, 자, 결국 계획을 가지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재료들을 풀게 됩니다. 이 재료를 이용하면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자, 신주 상장하기 전에 물량들이 이미 확보해놨고 기존에 보고 있는 본주에 대한 물량들은 정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본주에 대한 수익들 먼저 챙겨 나가고, 그럼 또 신주는 결국 할인율 40%까지 받기 때문에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펩트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 작년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자, 권리락 이전까지 주가 한 차례 하락한 이후로, 자, 지속적인 횡보 구간 가지면서 매집하는 흐름 가져가고 결국 권리락 이후로 이런 두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권리락 전까지 물량 매집해야 나왔기 때문에, 자, 권리락 실으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나서, 자, 매도로서 수익 먼저 챙겨 나가고 다시 한번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향할 때도, 자, 보통 증서 같은 경우도 제가 상한가 한가 없다라고 했죠. 보통 첫날 고점 달성하면서 큰 변동성을 주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증서 수량을 처음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떨어져야지 이 증서에 대한 유상증자를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내고 나서 확정 발행가 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주로서는 이 두 번의 수익들 전부 다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또 결국 신주 물량들이 상장이 될 때도, 자, 신주에 대한 오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한 차례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주주분들이 최대 40%까지 할인받는 이 신주 물량들도 다시 한번 이 상승 구간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을 챙겨가면서 수익도 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 유상증자 공시도 낮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다, 윗꼬리하면서 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자, 이런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전략들 미리미리 세워놓고 구간마다의 정확한 타점 잡아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좀 선제적인 대응하시면서 오히려 유상증자를 활용하고 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타점 받아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좀 어떻게 대응할지 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로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이 일정마다 우리 주주분들이 어떤 전략, 어떤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 로보티즈 유상증자 제도를 활용하시면서 최대한 이 성공 투자 꼭 읽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꼭 좀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매집 패턴으로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그 예는 다시 한번 원래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17,000에서 2만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인벤티지랩 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황제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선착순 10명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만큼 황제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